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한 동네에서 1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엔 포장마차에서 자그맣게 시작했지만 점점 버는 돈이 꽤 많아지면서 근처에 작은 점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게를 잘 운영해 오고 있네요. 특별한 건 없는데 워낙 옛날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친정 엄마로부터 음식 솜씨를 물려받아서인지 꾸준히 김밥과 떡볶이를 찾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왔는데 최근엔 너무나도 어이없고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어 봅니다. 분식집은 워낙에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집니다. 사실 어떤 가게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죠. 특히 음식점이 잘 망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분식집도 어느 순간부터 배달 떡볶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길거리 떡볶이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 줄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한동안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어 고민이 깊었던 적도 많았고요.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시즌도 있지만 사실 장사라는 게 하다 보면 예측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점점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포장마차만 하다 제가 점퍼를 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게가 위치해 있는 골목에 다른 가게들을 방문해서 자그맣게 인사를 드리려 떡과 음료를 돌렸습니다. 떡과 음료를 돌릴 때 옆 가게에 위치해 있던 미용실 사장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저기 언저리에서 노점으로 떡볶이 팔던 아줌마가 돈 좀 만져서 가게를 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면 시기나 질투는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일 수 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착하게 말해 주었던 미용실 주인장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점심이나 저녁 때가 되면 저희 가게로 간단한 끼니를 해결하러 오곤 하였죠. 그러면서 서로의 나이나 사는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은 저보다 2살 아래의 동생이었고 결혼을 일찍 했다 사별해서 이미 결혼한 큰딸과 아직 군대에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큰딸도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 있고 아들마저도 군대에 가 있던 미용실 동생은 부쩍 외로워했고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근처에 아는 사람들이라곤 하나도 없었고 또 쉬는 날 없이 가게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친구가 많이는 없었던 터라 미용실 동생과 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내심 너무 기쁘고 재밌었습니다. 분식집 재료를 일찍 준비해 놓고 오픈을 기다리는 동안 미용실 동생이 드라이나 파마 같이 머리를 해주기도 하였죠. 하루 종일 일해도 크게 힘들지 않았고 시간도 금방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심한 인생에 이야기가 잘 통하는 동생을 만나게 되어 너무 좋았네요. 미용실 동생은 근처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틀 동안 따뜻한 물이 안 나오게 되었다며 저희 집에서 샤워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딱히 상관이 없어서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아파트와 미용실 동생의 빌라 모두 저희가 일했던 가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제가 너무 바빴고 상대적으로 미용실을 여유롭게 운영했던 동생은 오후쯤 저희 집을 빌려도 되냐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몰래 같이 가줄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가게를 비울 여력이 안 되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마침 그때 제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장을 좀 봐놓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잘 됐다 싶어 마침 남편이 일찍 퇴근해 집에 있을 거니까 초인종을 누르면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도 집에 있었으며
오래 알고 지내온 미용실 동생이 남자를 밝히거나 문란한 친구가 아니었기에 전혀 의심이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빠서 제가 같이 못 가주는 게 내심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기까지 하였죠. 저 없는 집에 혼자 가서 샤워를 한다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동생을 저희 집으로 보냈고 저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생이 제 가게에 들리지 않았고 순간 내가 너무 바빠서 일부러 안 왔나? 라는 생각에 가게 마감 전에 미용실에 들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아까 씻으러 간 상태 그대로 미용실 불이 켜진 채 문만 잠겨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 앞에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문패가 붙어 있었고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저는 가게 마감을 허둥지둥 대충 마무리 지어놓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이들은 집에 없었고 남편도 집에 없었고 저희 집 안방에서 미용실 동생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동생을 깨웠는데 이불까지 덮고 제가 집에서 입는 편한 잠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생을 깨우니 화들짝 놀래며 급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가게를 마감하는 시간보다 일찍 와서 자기를 깨우니까 놀랐던 것 같기도 했고 본인도 모르게 씻고 잠들어 버려서 놀란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미용실 동생은 가게에서도 손님들이 안 오면 TV를 보거나 소파에서 잘 졸고 또 잠도 잘 드는 편인 것을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씻고 너무 노곤한 마음에 이렇게까지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저는 아이들과 남편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연락해보니 남편은 미용실 동생이 집에 와 있는 게 불편해서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야구장에 들려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늦게 한 편입니다. 사실 지금의 남편도 재혼한 남편이고요. 초혼 자체도 30대 중반인 나이에 조금 늦게 하였는데 그 사람과 잘 맞지 않았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1년 정도 살고 바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줄곧 혼자 살며 직장에 다니다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분식집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결혼했던 전 남편과 저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고 재혼한 지금 남편 사이에는 쌍둥이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늦둥이에다가 쌍둥이라 키우기 조금 벅찼지만 둘 다 성격이 아기 때부터 순했고 마냥 착해서 괜찮았죠. 그 무렵 아들 둘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 미용실 동생이 저희 집에서 잠들었던 날 처음으로 저희 남편과 두 아들과 동생이 만나게 되었고 남편이 마트에서 장을 봐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는 정도로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소개시켜줄 일이 생길 줄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식사 분위기는 너무 즐거우면서 화기애애했고 사람들의 기분을 잘 살피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미용실 동생 덕분에 불편할 수 있었던 자리가 즐겁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동생도 저에게 남편 잘 만난 것 같다며 언니 부럽다는 이야기를 남발했었기 때문에 기분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남편과 제 미용실 동생의 충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이요. 미용실 동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생각보다 더 솔직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빠져 결혼했었는데 미용실 동생이 저희 분식집에 점점 뜸하게 올 때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걸 고백하고 싶다고요. 그 순간 1초 만에 바로 미용실 동생이 떠올랐고 설마 미용실 동생이냐고 물으니 남편도 맞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물으니 같이 식사를 한 날 저 몰래 미용실 동생이 남편 주머니에 자기 번호를 넣어뒀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번호인지 처음에는 몰랐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 번호로 연락을 해봤고 미용실 동생이 전화를 받자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왜 이렇게 번호를 남겼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남자가 없어서 그런지 전구나 집안 시설이 엉망이라고 이야기했고 기사를 부를 시간이 없다며 이따 퇴근하고 자기 집에 들려줄 수 있냐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조금 이상함을 느껴서 제게 먼저 물어보려고 그날 여러 번 제게 전화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에 있다 보면 손님들 때문에 바쁘다 보니 휴대폰을 거의 확인 못하곤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는데 아마 그날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저를 뒤로 하고 미용실 동생 집으로 향했고 그 집으로 가니 동생은 잠옷을 걸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전구를 다 고치고 자리를 뜨려고 했던 남편에게 술 한잔 먹고 가라며 동생이 말을 걸어왔고 그렇게 둘은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솔직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솔직하게 다 털어놔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긴 배신감은 이루어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도 유부남이 흔들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이혼하자고 했고 위자료와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도 벌써 몇 년 전쯤 일어났고 여기까지는 정말 평범한 불륜 사건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이나 남자의 큰 미련을 안 두는 성격이기도 했고 이미 한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 아빠와 이혼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타격감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동요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배신감과 기억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미용실 동생도 체면과 양심은 있었는지 저와 인연을 끊고 이사도 갔고 미용실도 접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그렇게 또 한 번 불륜으로 인해 이혼한 후로 미용실 동생은 한 번도 본 적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중학교 다니고 있는 둘째 아들이 심상치 않게 몸이 자라서 새로 교복을 맞추려고 같이 교복점에 갔는데 아들이 원하는 교복 브랜드가 따로 있다고 하여 거기 가서 사주었죠. 교복점에 도착하자 주인장이 나왔고 저는 주인장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미용실 동생이 나왔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놀라니 그 동생도 놀란 표정을 숨길 수 없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는 사람이 이 교복점을 운영하는데 잠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자기가 잠시 맡아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교복점은 저희 동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었는데 미용실 동생은 그리 먼 곳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고 옆 동네나 옆 동네에 사는 듯 했습니다.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을 생각보다 쉽게 근처 동네에서 마주하니까 더 괘씸하고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몹시 고민이 되었는데 일단 옆에 아들 녀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저 혼자 있었다면 보여지는 이미지나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보란 듯이 싸우고 하고 싶은 말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제 아들이 듣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하니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아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죄가 없으니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교복을 차분히 골라준 후 먼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고 저는 볼 일이 생겨 바로 가게로 가보겠다고 했죠. 제가 아이 교복을 골라주는 내내 미용실 동생도 조금 민망해하는 눈치더니 제가 아이 옆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니까 점점 자기도 저를 편하게 대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가 너무 화가 났고 이 친구를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까 궁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랑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지도 조금 궁금하더군요. 곧이어 제 아이는 버스를 타러 가게를 나갔고 교복점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동생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 남편 생일이었는데 맛있는 거는 많이 먹었어? 그 남자 소고기 미역국 아니면 안 먹을 텐데? 라고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교복점 여주인은 아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채는 눈치였고 미용실 동생도 엄청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동생은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황급하게 돌리려고 했죠. 저는 지지 않고 더 분한 마음에 너 내 전 남편이랑 바람났잖아. 솔직히 그때는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심 고맙네. 난 자유를 원했거든. 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덕분에 꼬박꼬박 받고 있는 생활비랑 위자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며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밝고 고마운 목소리와 얼굴로 이야기하니 당장 저에게 화는 못 내는데 어찌나 얼굴이 붉어지는지 딱 보아하니 제 전남편과 연락을 안 하는 듯 보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복 여주인장은 너 남편 있었니? 너 혼자 산다며?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동생은 너무 민망해하며 저를 끌고 나왔고 교복전 앞에 서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동생이 근처 카페에 들어가자고 하길래 얼떨결에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동생이 이런 소리를 하였죠. 그때 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과하고 싶었는데 부끄럽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사과를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우연히 만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했어야만 한다고 말하며 그 사과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교복점 언니의 남편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식당 겸 술집을 운영한다며 제게 함께 가줄 수 있냐고 부탁하더군요.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식당이고 예약도 2인 이상부터 되는 곳인데 자기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부탁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복 여사장의 남편을 꼬시기 위해 저한테 부탁한다는 상황이 황당했고 아직도 그 병 못 고친 동생이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차분해지고 생각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 있죠?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진짜 이 기회에 동생을 혼쭐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덥석 그 부탁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신 제가 휴무가 없으니 조금 일찍 마감하는 날 가자고 대답을 해주었죠. 동생은 너무 좋아하면서 역시 언니랑 나랑은 거의 친자매나 다름없지, 그치? 라더군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와도 저렇게 사리분별을 못하고 지인의 남편을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역겹고 제 전남편과 저에게도 그랬다고 생각하니 진짜 분했지만 나중에 동생을 크게 혼낼 생각을 하며 정말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덧 그 식당에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 왔고 저는 동생을 미리 만나서 그 식당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교복점 언니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역시나 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없어 보였고 미용실 동생도 따로 교복점 언니의 이야기를 안 꺼냈습니다. 제가 가게를 마감하고 간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식당도 라스트 오더 타임이었죠. 저희가 식사를 마쳐가니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갔죠. 계산을 할 때 갑자기 동생이 화장실을 다녀올 테니 저보고 먼저 계산을 하고 있으라고 했고 갑자기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복점 주인 언니의 남편에게 가서 꽃뱀처럼 수작을 부렸습니다. 멀어서 제가 다 못 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다 보였습니다. 수법도 제 전남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준비해온 쪽지를 전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듯 해보였고 저는 동생이 그 남자의 어깨나 꽃뱀짓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모두 촬영을 했고 대충 증거물이 확보된 상황이었죠. 저는 이때다 싶어 계산해주러 나오신 다른 셰프님께 말을 걸었고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사장님도 너무 훤칠해 보이신다고 미혼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으로 보이는 그 셰프가 사모님 계신다고 웃으며 대답하여 주더군요. 서로 듣기 좋은 말을 주고받은 차원에서 오갔던 칭찬이었기 때문에 그 직원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그 사모님이 교복점을 운영하시냐며 갑자기 생각난 듯이 이야기를 꺼내니 어떻게 알았냐며 맞다고 대답하며 깜짝 놀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주방에 들어간 친구 그 사모님이랑 친한 사람인데 유부남인 거 알고도 사장 꼬시고 있는 거라고 오지랖이긴 하지만 주의 좀 시키고 가정 하나 지켜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저 동생이 할 거라고 말하고 그 식당을 박차고 나왔죠. 저는 이 동영상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면서 굉장히 통쾌했고 더 이상 그 동생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다녀온 이후 어느 날 갑자기 교복점 주인이라는 사람이 저희 분식집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과일이랑 꽃바구니를 한가득 두 손에 들고 왔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했습니다. 마침 오전이었고 장사 준비를 할 때였기에 잠깐 틈을 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사실 저와 처음 교복점에서 만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용실 동생이 불륜 과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자기 남편과 함께 셋이 술 먹는 자리를 원해왔었기 때문에 느낌이 바로 왔고 미리 남편에게 주의를 줘둔 상태였는데 그날 식당 직원이 바로 사모님인 본인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저와 대화 나눴던 그 직원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모두 그대로 전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덫을 놓고 결국 그 미용실 동생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고 말해줬습니다.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저보고 마음고생 많았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미용실 동생한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제가 녹화했던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보내드릴 테니 증거물로 잘 활용하셔서 꼭 이기세요. 라고 했어요. 그 교복집 주인은 안 그래도 증거가 없어서 동생이 오히려 당당하게 굴며 성질을 긁어댔는데 확실한 증거를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좋아하더군요. 나중에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밥 한 끼 하자고 했죠. 그 사람은 제게 자기 번호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복점 주인 언니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죠. 엊그제도 아들 두 놈이 교복 넥타이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길래 그 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넥타이 5개를 들고 저희 집에 와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용실 동생이 너무 괘씸하고 문득 생각하면 분할 때가 많지만 덕분에 별로였던 남편을 쳐냈고 생활비도 받고 있을 뿐더러 교복점 주인 언니 같은 소중한 인연도 만나게 됐으니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 전 남편에게 불륜을 저질러준 그 미용실 동생에게 고맙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복집 언니 위자료를 갚는다고 빚을 잔뜩 진 모양이더라고요. 또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돈도 더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받는 거죠 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